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맥잡기 건축법규 4. 자, 그림으로 기억하면 암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은 단순하게 암기해야 될 게 있고 그림으로 이해하면서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으로 기억하면 암기가 쉬워요. 이렇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도로는 우리가 최소한 도로 연면적의 합계가 여기가 20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 건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자, 도로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2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2m 이상 접한다. 자, 이렇게 2m 이상을 접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자,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6m 이상의 도로의 표계 4m 이상을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생각하세요. 어떨 때에는 시험 문제를 한번 살짝 바꿔놓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m 이상의 도로폭이 3m 이상을 접한다. 틀린 말이에요. 가로 채우기 나오면 64. 이렇게 가로 채우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4m에 미달되는 경우 4m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접도 조건은 기본 조건이 2000제곱미터 미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2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공장의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에요. 너비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한다. 이런 내용을 그림을 통해서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하는 최소한의 길이는 2m 이상을 접해야 되죠.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은 6m 이상의 도로의 폭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가각전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각전제는 120도 미만인 도로, 또 4m 이상, 8m 미만인 도로에 접할 때 가각전제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90도 미만과 90도 이상 120도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자, 당의 도로의 너비, 요거를 A라고 놓고 교차하는 부분을 B라고 놨다고 했다고 합시다. 도로에 면하는 부분을. 자, 이랬었을 때, 자, 6m 이상 8m 미만일 때는 4m, 그 다음에 교차되는 도로 6m, 8m 미만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4m를 가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전제를 한다. 면적에서 뺀다라는 거죠. 자, A도로가 4m 이상 6m 미만이고, 6m에서 8m 미만 3m.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 미만일 때, 6m 이상 8m 미만일 때는 요거하고 3m에서 6m 만나는 부분 3m. 자, 4m 이상 6m 미만, 3m, 6m 미만 만날 때 2m를 갖다 만나는 부분을 빼줘야 되고요. 면적을 빼줘야 됩니다. 90도 이상 110도 미만일 때 6m 이상 8m 미만의 A도로가, B도로가 6m 이상 8m 미만일 때 3m의 요거를 후퇴를 해서 빼준다. 자, 그 다음에 6m 이상 8m 미만 2m죠. 여기 4m, 6m 미만일 때 2m.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예를 한번 보면 되죠. 자, 여기가 6m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항상 나오면 아무데나 A도로, B도로 놔도 돼요. 이렇게 A도로, B도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요거를 이렇게 빼주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죠? A가 요 놈하고 파란 거로 하죠. 헷갈리니까. A, 여기가 B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만큼을 이렇게 3에서 3을 면적에서 빼줍니다. 그럼 2분의 3 곱하기 3 하니까 4.5제곱미터를 대지 면적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하나 더 할까요? 이런 땅이 있는데 여기가 60도예요. 자, 여기가 7m 했다고 합시다. 자,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만나는 곳. 90도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큼을 4m에 해당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빼줍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대지 면적이 산입되지 않는 부분. 저기 3m 이상 6m 미만 도로고, 여기 6m 이상 8m 미만 도로예요. 자, 그럼 여기는, 여기가 지금 90도 미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찍을까요? 자, 여기서 요거 미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아무거나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놨다 했다가 합시다. 6m 이상. 여기가 A고 B예요. 자, 그럼 여기는 3m 이상 요거잖아요.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A, B. 6m 이상 8m 미만이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요만큼을. 그래서 여기서 꼭지점으로부터 이렇게 3m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 이상 110도 미만,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자, 요것도 지울게요. 자, 일단 3m 이상 6m 미만 도로잖아요. 자, 여기를 A라고 놓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죠? 내려갑니다. 자, 여기가 6m 이상 8m 미만 도로,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요거네요. 그죠? 요만큼을 꼭지점으로부터 2m에 해당되는 부분을 면적에서 제외를 시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너비가 각각 7m이고 그 교차각이 90도인 도로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을 따라 각각 얼마를 후퇴해야 되는가?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얼마냐면은 7m예요. 7m죠? 그러면은 이걸 외워놨어야죠? 저기가 90도 이상인 경우입니다. 90도 이상인 경우에 여기가 3, 2, 2, 2였었단 말이에요. A도로 B도로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A도로가 8 미만이고 6 이상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죠? B도로는 8 미만이고 B도로가 6 이상인 경우예요. 그럼 여기 만나는 부분 요거죠? 요거. 그래서 3 곱하기 3을 여기를 3 곱하기 3, 즉 2분의 3 곱하기 3을 해서 4.5제곱미터를 대지 면적에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얼마예요? 지금 3m, 3m 하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가각존재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은 땅에 묻힌 부분의 높이가 층고에 가로책이 나오죠? 2분의 1 이상인 곳. 지하층의 지표는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가중평균의 높이를 지표면으로 정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땅속에 묻힌 부분에 층고잖아요. 여기가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이 땅속에 묻히는 것을 지하층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지표면. 가중평균을 구해서 이 가상지표면이 이렇게 했었을 때 H는 2분의 H 이상 땅속에 묻혔었을 때 이걸 지하층이라고 한다.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는 높이를 지표면으로 본다. 그래서 가상지표면을 따진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m가 있었을 때는 3m 시점보다 가상지표면을 따로 정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지하층을 정할 때에는 가상지표면을 정해서 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채우기예요. 다음의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에 대한 기준 내용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 자, 그림으로 보면 이거였잖아요. 자,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을 H라고 놓을게요. 자, 층고. 바닥 구조체 2층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까지 이거를 층고라고 합니다. 층고. 자, 지하층이 되기 위해서는 H는 층고를 2분의 1 H잖아요. 그래서 이걸 4m로 한다라고 하면은 얼마 이상 땅에 묻혀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4해서 2m 이상이 땅속에 묻혔을 때가 지하층입니다. 자, 그럼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니까 바로 1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북 1조권 4선 제한입니다. 자, 정북 1조권은 지역 1조권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 접하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인접대지와 고도차가 있는 경우는 평균 지표 레벨이 기준이 되고요. 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10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건축물 각 부분의 2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거. 그래,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부터 10m 이하의 부분, 이 부분은 1.5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어디 방향에서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정북 방향에서, 가로채우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북 방향에 대해서 어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h 이상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한번 따져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건물이 있는데 레벨을 정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4m, 8m, 12m, 16m다. 자, 그럼 인접대지 경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10m까지는 이렇게 10m까지 이렇게 여기까지는 1.5m만 떨어지면 돼요. 근데 12m는 여기가 그림으로 보면은 12m 여기는 얼마 더 12 나누기 2하면은 6m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거리는 6m 떨어져야 돼요. 여기는 16m까지는 16 나누기 2하니까 8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10m 이하일 때는 건물 높이의 1.5m 이상 떨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다음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기준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본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높이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어디예요? 정북 방향이죠. 정북 방향.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을 정하는 높이로 이하로 해야 된다. 정북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m 이하일 때는 2분의 1.5m 이하, 10m를 초과할 때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노예주차장의 출구 기준이에요. 자, 우리가 차를 몰고서 이렇게 갑니다. 필요한 경우 가각을 두게 돼 있죠? 이 가각을 두면서 차가 이렇게 있다. 자, 얼마 높이에서 여기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돼. 2m 이상 떨어진 높이에서 운전석에서 1.4m 높이에서 봤었을 때 중심선을 긋습니다. 도로를 향해서 이렇게 갔었을 때 60도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이 당해도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갖다 방지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로채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노예주차장의 출구 부분의 구조는 당해 출구로 얼마 떨어져요? 2m를 후퇴한 노예주차장의 타로의 중심선 얼마 높이에서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의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각 60도의 범위 안에서 당해도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m, 1.4m, 60도 가로채우기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가로채우기 문제예요. 다음에 노예주차장의 좀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 중 괄호 안에 알맞는 것은 노예주차장의 출구 부분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자, 가로채우기 2m를 후퇴한 노예주차장의 차례의 중심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에서 자, 차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금다 그랬죠. 이 범위가 60도예요. 60도 범위 안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4번 60도를 체크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계식 주차장은 중형과 대형으로 나누는데요. 자,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몸무게가 1850kg이에요. 자, 여기는 대형 같은 경우는 얼마냐? 여기가 2200kg입니다. 자, 전면 공지를 설치할 때는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8.1에 9.5를 합니다. 자, 대형 같은 경우는 얘가 10m에 11m예요. 그래서 자, 중형은 전면 공지를 얼마로 한다? 8.1 곱하기 9.5로 한다. 이게 8.1에 9.5예요. 대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10m에 11m다. 이게 10m에 11m랍니다. 자, 그 다음 전면 공지를
설치할 수 없을 때는 턴테이블을 돌리는데 중형은 여기가 4m에 여유공지 1m를 두게 되어 있어요. 자, 대형 같은 경우는 좀 커지죠. 4.5에 1m를 둡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턴테이블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전면공지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은 중형 기계식 주차장은 8.1에 너비가 길이는 9.5m 이상. 자, 그 다음에 대형은 10m에 11m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직경 1m 이상의 여유공지 1m 이상을 두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경 4.5m 이상에서 1m의 여유공지를 둔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 있어서 출입구 전면에 확보해야 될 전면 공지의 크기 기준으로 올바른 것.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우리 중형은 여기가 8.1의 이 길이가 여기가 9.5였었잖아요. 대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대형은 좀 커지죠. 여기가 10m에 11m였어요. 뭘 물어봤어요? 확보해야 될 전면 공지 크기 대형을 물어봤으니까 너비가 10m에 길이가 11m 이상이니까 바로 3번이죠.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 3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차구역은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법적인 거는 자, 요거죠. 330에 500cm인데 좀 크게 한다. 3.5m에 좀 더 좋겠다는 권장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직각 주차는 3.5에 5m. 아니, 저기 직각 장애인 주차, 지체장애인 3.5 곱하기 5 하면은 16.5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직각 주차는 여기가 2.5에 5m예요. 그 다음에 확장형은 2.6에 5.2m. 좀 같이 알아오는 게 좋습니다. 평행 주차는 2m에 6m. 자, 평행 주차 주거지역으로서 보차도 분리가 안 됐을 때는 2에서 5m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주차장도 있거든요. 청색 실선으로 나타내는데 직각 주차는 2m에 3.6이에요. 평형 주차는 1.7m에 4.5m.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중 주차 대수 한 대에 대한 최소 주차 단위 구역 면적으로 적합한 것. 단,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 형식의 경우, 자,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최소 여기에 3.3m에 여기가 얼마냐면은 5m 이상이죠. 너비가 3.3m 이상, 길이 5m 이상을 정답으로 체크를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소규모 자식 지평식 주차장의 차로 출입구 너비 기준입니다. 자, 주차 대수가 5대 이하의 주차 단위 구역은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2대까지 연접 배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자, 요거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5대 이하는 세로로 이렇게 1대, 2대, 3대, 4대, 5대, 지평식 주차일 때, 자, 요 끝에는 0.5m 이상 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를 중앙선이 없었을 때는 반대편까지 가능하거든요. 6m 이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평행식 주차 설치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가 4m다. 그럼 여기를 안 떨어져도 돼요. 직각 주차는 6m 이상, 평행 주차는 4m 이상을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출입구의 너비는 최소한 지평식 주차일 때 8대 이하일 때 3m 이상이 돼야 되고요.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 단위 구역 사이에 0.5m 이상을 이격을 시켜야 됩니다. 자, 예제 8번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자식식 부설 주차장의 별도 기준 내용 중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주차 대수 몇 대 이하의 주차 단위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뭐 몇 대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접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할 수 있는 것은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가능하죠. 그 대신 이제 이 뒤에 있는 차를 빼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 관리실에 키를 맡겨 놓으셔야 되죠. 주차 대수
5대 이하의 주차 단위 구역은 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을 정답으로 찾아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